이건 왜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안아도 되겠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리산 산사태, 트럭 안에 갇힌 밤. 제 이름은 강석진, 61세.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 여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함께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이것은 61세 포크레인 기사가 53세 여의사를 구조하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은인과 구조된 여자, 계급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의 뒤늦은 사랑 이야기,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8시 30분 지리산 노고단 가는 도로 5부 능선 확장 공사 현장이에요. 제 이름은 강석진, 61세. 포크레인 기사 30년 차이자 이 현장 팀장입니다. 오늘도 절개면 정리 작업을 시작했죠. 위험한 흙더미를 치워내는 일입니다.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레버가 손에 잡혀요. 30년간 매일 잡아온 손잡이죠. 굳은 살 뺀 손가락에 기름때가 배어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포크레인 3날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작업팀 5명이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막내 기술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오늘 날씨 이상한데요? 저도 고개를 들었어요. 먹구름이 산 위를 뒤덮고 있더군요. 산사태 조심해야겠습니다. 61세 호라비의 아침은 늘 이래요. 포크레인 운전석이 제 집이죠. 밤에는 텅 빈 원룸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를 잃고 5년.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어요. 외로워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지곤 합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누가 이 늙은 포크레인 기사를 봐주겠습니까? 오늘은 아들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나네요. 민호 32세. 3개월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리산 근처 한지은 정형외과에서요. 다행히 잘 회복됐죠. 이제 곧 결혼도 합니다. 약혼녀가 임신 4개월이거든요. 문제는 결혼 자금이에요. 3천만 원. 아직 모으지 못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오전 10시 30분. 쿠르르릉. 위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산사태다. 작업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포크레인 시동을 끄고 대피 신호를 보냈죠. 그런데 막내가 아래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저기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보였어요. 벤츠 S클래스였죠. 산사태에 휩쓸려 절반이 흙에 묻혀 있었고 그 아래는 계곡이었습니다. 50m 낭떠러지. 차가 조금만 더 밀리면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사람 있나? 저는 서둘러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차 안을 확인했죠. 여자 한 명이 운전석에 갇혀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절한 것 같았어요. 119 불러. 막내가 전화를 꺼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터져요. 지리산 깊은 곳. 전화가 터질 리 없죠. 119가 올 수 없습니다. 특수부대 생존 훈련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30년 포크레인 경험.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내가 구조한다. 다시 포크레인에 올랐죠. 팀장님, 위험합니다. 막내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레버를 잡고 있었습니다. 로프 준비해. 포크레인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경사 60도.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죠. 하지만 저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레버를 조심스럽게 당기며 포크레인 3날을 최대한 뻗었어요. 벤츠까지 거리 5m.
로프 던져. 막내가 로프를 던졌습니다. 저는 포크레인에서 내려 삼날 위로 올라갔어요. 61세 몸이지만 특수부대 훈련은 몸이 기억하고 있죠. 로프를 허리에 단단히 묶고 삼날 끝까지 기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50m 낭떠러지.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벤츠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계십니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군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 원장님?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 수술해준 바로 그 의사. 지리산 근처 병원 원장님이. 왜 여기에? 원장님, 문 열 수 있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문이 흙에 눌려 있었죠. 창문 깨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안전망치로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짝!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손을 넣어 안쪽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 손 잡으세요. 그녀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하얀 손, 의사의 손이었죠. 제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그녀를 있는 힘껏 끌어당겼어요. 바로 그 순간 쿵쿵 벤츠가 크게 흔들리며 계곡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당겼어요. 그녀가 차에서 빠져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벤츠 S클래스가 계곡으로 떨어졌어요. 쾅! 폭발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포크레인 삼날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있었죠. 61세 포크레인 기사가 53세 벤츠 여사장을 생사의 경계에서 구한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제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혹시 아버님은? 강민호 아버지입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절한 거죠. 작업팀이 로프로 우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녀를 땅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의식 확인. 숨은 쉬고 있어요. 이마 상처는 경미해 보였죠. 내 트럭에 태운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죠. 제 1톤 트럭 조수석에 눕혔습니다. 10년 된 포터. 벤츠와는 천지 차이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너희들은 여기 정리해. 나는 병원 다녀온다.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거리 20km. 산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누운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5km 정도 내려왔을까요?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원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그녀가 저를 봤어요. 당신은 민호 환자 아버지 맞으시죠? 네, 제가 민호 아버지입니다. 제가 구조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죠. 제 차는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 손길.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이었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렸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르릉. 앞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앞길이 흙더미로 막혔어요. 산사태, 또 산사태였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길도 막혔어요. 완전히 갇혔습니다. 차에서 내려 확인했어요. 앞 흙더미 3m, 뒤 흙더미 2m. 양쪽이 완전히 막혔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전화가 터질 리 없죠. 차로 돌아왔어요. 원장님 갇혔습니다. 구조대는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가 안 터져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난 12시. 배가 고팠어요. 트럭 뒤에서 간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어색했죠. 포크레인 기사와 병원 원장. 계급이 달랐습니다. 오후 2시. 구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트럭 안이 점점 추워졌고 그녀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추워요. 저는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입으세요. 아니에요. 그럼 아버님이. 저는 괜찮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며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녀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계였죠. 이대로는 저체온증에 걸립니다. 결단해야 했어요. 원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체온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체온을 나눈다는 게 뒷좌석에서 서로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체온이 유지돼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61세 남자가 53세 여자에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는 트럭 뒷좌석으로 이동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죠. 두 사람이 눕기에는 비좁았습니다. 시트를 최대한 눕혔어요. 하지만 완전히 밀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눕겠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웠어요. 시트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천천히 누웠어요. 등을 제 가슴 쪽으로 돌리고요. 조심스럽게 몸을 맞댔습니다. 제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 허리를 감쌌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이렇게 여자를 안아본 적이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긴장하고 있었죠. 당연합니다. 61세 포크레인 기사와 53세 병원 원장. 서로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체온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추우세요? 네. 조금요. 외투 위로는 체온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투를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체온이 안전해져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알겠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린 채 각자 외투를 벗었어요. 저는 작업복 잠바를 벗었고 그녀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자세로 누워 잠바와 코트를 우리 두 사람의 몸을 덮었어요. 이번에는 얇은 옷 위로 직접 닿았습니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 가슴으로 직접 전해졌습니다. 이제 좀 낫네요.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에요. 생존.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61세 남자의 몸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 잠든 건 아니었죠. 저처럼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어요. 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목숨을 구해주셔서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위험한데 포크레인을 몰고 내려오셨잖아요. 조금만 미끄러졌어도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대 시절 훈련 받았습니다. 특수부대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 사람은 못해요. 특히나 61세 나이에. 61세.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61세 늙은 포크레인 기사죠. 그녀는 53세 병원 원장이고요. 계급도 다르고 세상도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를 안고 있어요. 원장님은 왜 그 산길에 계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궁금했거든요. 학회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서울에서 지름길로 가려다가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산사태 경보도 못 보고. 아닙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산사태가 날 줄. 저는 위로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었으면 계곡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괜찮아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등이 제 가슴에 밀착돼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세요? 네, 30년째 포크레인 기사예요. 이제는 팀장이지만 힘드시겠어요. 61세 나이에. 익숙합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민호 씨 어머님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5년 전에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팠거든요. 혼자 사세요? 네. 원룸에서요. 아들은 자취하고 있고 외로우시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외로워요. 61세 호랍이 밤마다 텅 빈 이불에서 자죠. 새벽 3시면 눈이 떠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외로워요. 하지만 이 나이에 누가 절 봐주겠습니까?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61세도 충분히 젊은데.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보니까 30대처럼 건강하시던데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30대처럼이라니. 과찬이십니다. 그냥 매일 새벽 운동하는 정도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포크레인 삼날 위에서 저를 안고 계셨잖아요. 50m 낭떠러지 위에서. 그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원장님이 계셨으니까. 감사해요. 정말.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밤 9시쯤 됐을까요? 완전히 어두웠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체온이 제 몸으로 전해졌죠. 따뜻했어요. 하지만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여자의 향기, 여자의 숨소리, 61세 남자의 외로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생존이야.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작게 불렀어요. 네,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예요? 그녀가 제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제 심장 박동을 느낀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정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면 저 때문인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던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온 거예요. 얼굴이 마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보였어요. 흔들리고 있었죠. 원장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어요. 너무 가까웠죠. 저는 61세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원장님은 병원 원장이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추위에 떠는 두 사람이에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죠. 원장님, 지은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의사도 환자 보호자도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제 떨리는 손을 잡았어요. 떨리세요? 네, 떨립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저도 떨려요. 그녀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부드러웠어요. 5년 만에 만지는 여자의 피부였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사셨죠? 그녀가 물었어요. 네, 외로웠겠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도 3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혼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제 자랑, 그녀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외로워요. 진실한 남자가 그리워요. 그녀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버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61세 포크레인 기사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 걸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포크레인 삼날 위에서 50m 낭떠러지 위에서 그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세요. 감사해요. 정말.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5년 만에 느끼는 입맞춤. 정신이 아찔했죠. 원장님, 지은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었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61세 남자가 53세 여자를, 포크레인 기사가 병원 원장을, 계급도 신분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냥 외로운 두 남녀였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목을 감쌌습니다. 제 손은 그녀의 허리를 안았죠. 트럭 뒷좌석은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은 씨, 제가 그녀 이름을 불렀어요. 생전 처음으로.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죠.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제 손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았어요.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가 더욱 격렬해졌죠.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셔츠가 벗겨졌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놀라며 말했어요. 61세 맞으세요? 제 가슴 근육을 만지고 있었죠. 부끄러웠어요. 매일 새벽 운동합니다. 대단해요. 30대 같은데. 그녀의 손이 제 복근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석진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죠. 네. 무서워요.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하얀 어깨가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53세지만 마치 30대 같았어요. 지은 씨.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속삭였어요. 거짓말.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53세인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은 씨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들었어요. 석진 씨도 정말 멋있어요. 61세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 근육을 하나하나 더듬었죠. 특수부대 출신이라더니 이 몸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61세지만 몸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운동한 결과였죠. 부끄러울 거 없어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완전히 밀착된 상태였어요. 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느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왜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제 몸의 반응을 느낀 거죠.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통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놀란 거예요. 61세인데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울 거 없어요. 오히려 기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지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석진 씨,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키스로 표현했어요. 저도 응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1세 호라비의 5년 외로움, 53세 이혼녀의 3년 외로움, 모두 이 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안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1세와 53세, 포크레인 기사와 병원 원장, 모든 경계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은 씨, 석진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지리산 깊은 밤, 1톤 트럭 안에서 어둠이 우리를 감싸줬고 추위는 우리의 열기로 녹아내렸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진 트럭 창문 너머로 별빛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땀으로 젖은 몸, 거친 숨소리,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트럭 안은 뜨거웠죠. 추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은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어요. 후회 안 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61세 포크레인 기사와 관계를 가진 걸 후회할까봐.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석진 씨는요? 저도 후회 안 합니다. 오히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가 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촉촉이 젖어 있었죠. 저도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살아있다는 느낌.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았을 때 죽고 싶었어요. 제 손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석진 씨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녀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15년 결혼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였어요. 저는 레지던트 시절 만났죠. 멋있었어요. 똑똑하고 젠틀하고. 그래서 믿었어요. 15년 동안. 하지만 3년 전 알게 됐어요. 제자랑 바람 피운 거 5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에 이미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거짓이었어요. 딸 낳고 키우고 병원 개원하고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믿고 오는데 남편은 나를 배신하나. 그 뒤로 남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런데 오늘 석진 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실한 남자도 있구나. 목숨 걸고 저를 구해주시는 남자도 있구나. 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별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석진 씨 차례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내분 이야기 해주세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아무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 없었거든요. 8년 전에 발견했어요. 췌장암. 3기였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았습니다. 3년 동안 힘들었어요. 아내도 저도 아들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지막 1년은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고 아내도 집에 있고 싶어 했거든요. 매일 밤 간호하고 낮에는 현장 나가고. 혼자서요? 네. 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돈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5년 전 봄에 갔습니다. 집에서, 제품에서 목이 메었어요. 마지막으로 고생했어요. 여보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석진 씨, 그녀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습니다. 정말 많이. 밤마다 텅 빈 이불에서 잤어요.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여자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죠. 하지만 61세 포크레인 기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빚도 있고 통장도 텅 비었고 누가 저를 봐주겠어요. 제가 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석진 씨 보면서 느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61세지만 30대보다 건강하고 멋있고 진실하잖아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녀가 제 가슴 근육을 쓰다듬었어요. 이 몸, 61세 맞아요? 30대 같은데. 부끄러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요. 턱걸이 30개, 팔굽혀펴기 50개. 아내 잃고 나서 시작했죠. 몸이라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대단해요. 그녀가 감탄했어요. 저는 병원 운영한다고 운동도 못하는데. 지은 씨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53세라고 했는데 30대 같아요. 거짓말. 그녀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오늘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석진 씨, 3년 만에 이렇게 행복한 적 없어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아까 아들분 결혼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 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결혼 자금이 없다고. 내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직 모으지 못했어요. 약혼녀가 임신 4개월인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시켜야 하는데 돈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라 그녀를 봤어요. 3천만 원. 제가 드릴게요. 안 됩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그녀도 일어나 앉았어요. 제가 돕고 싶은데. 지은 씨, 저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1세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걸이 아니에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석진 씨, 제가 어떻게든 모으겠습니다. 현장 더 뛰고 야근하고 3천만 원 어떻게든 만들겠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석진 씨한테 빚진 게 얼마예요?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녀 목소리가 커졌어요. 61세 나이에 포크레인 3날 타고 내려와서 저를 구했어요. 조금만 미끄러졌어도 돌아가셨을 텐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지은 씨, 조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건? 우리 계속 만나요.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오늘로 끝이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럼 돈 드릴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61세 포크레인 기사고 지은 씨는 병원 원장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녀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많이 원해요. 지은 씨를. 저도요. 석진 씨를.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촉촉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깊게, 감정을 담아서. 새벽 6시쯤 됐을까요?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다.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빨리 옷 입으세요. 저는 서둘러 작업복을 입었어요. 그녀도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죠.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조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요. 제가 소리쳤어요. 구조대원들이 앞쪽 흙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걸렸을까요? 길이 열렸어요. 괜찮으십니까?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원장님은 이마에 상처가 있으니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죠. 구조대 차량이 우리를 산 아래까지 태워줬어요. 그녀의 병원 근처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구조대 차량이 떠났어요. 우리 둘만 남았죠. 밤새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헤어져야 했어요. 석진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원장님. 다시 원장님으로 돌아갔어요. 연락처 교환해요.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일주일 후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 일주일이나? 너무 빨리 연락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녀가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네. 기다릴게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석진 씨,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트럭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녀도 돌아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현장에서 일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을 운전하면서도 그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의 입맞춤. 팀장님, 집중하세요.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아, 미안. 정신을 차렸어요. 위험할 뻔했죠. 포크레인 3날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는 더했어요. 원룸에 돌아와 누우면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뒷좌석, 서로를 안고 있던 그 시간, 5년 만에 느낀 여자의 체온, 61세 남자가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걸까요? 정확히 일주일 후 목요일 오후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어요. 석진 씨? 네, 지은 씨. 심장이 뛰었습니다. 시간 되세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씻었어요.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면도도 했죠. 61세 포크레인 기사. 하지만 오늘은 조금 멋있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한지은 정형외과. 깔끔한 건물이었죠. 들어가니 간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석진 씨시죠? 원장님이 기다리세요. 원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모습, 53세 병원 원장. 아름다웠습니다. 석진 씨, 그녀가 일어났어요. 지은 씨, 제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매일 생각났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그녀도 제 옆에 가까이 앉았죠. 그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오늘 부른 이유가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결혼자금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지은 씨, 그건 안 된다고 입금했어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제가 깜짝 놀라 그녀를 봤어요. 3천만 원 계좌로 입금했어요. 오늘 오전에. 지은 씨,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앉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아 앉혔어요. 들어보세요. 석진 씨 아드님 계좌 알아냈어요. 병원 기록에 보호자 정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입금했어요. 지은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문자도 갔을 거예요. 3천만 원 입금됐다고.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아,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모은 거야. 결혼 준비해. 정말요? 고마워요, 아빠. 아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를 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안 받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계속 만나기로 했죠? 네. 하지만 그럼 됐어요. 조건 지켜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를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죠.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석진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생각났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매일 생각났습니다. 지은 씨, 그럼 만나요. 정기적으로. 하지만 어떻게요? 병원도 있으시고 2주에 한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호텔이에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호텔이요? 네. 조용한 곳이에요. 2주 후 토요일 저녁 8시. 와줄 수 있어요? 이건 싫어요? 그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싫을 리가 없죠. 하지만 이러면 저는 지은 씨한테 빚만 지는 것 같아서. 빚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석진 씨, 61세 포크레인 기사라서 부끄러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진실하고 남자답고. 지은 씨, 와줘요. 제발. 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저녁 8시 꼭 가겠습니다. 정말요? 그녀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약속합니다. 고마워요. 석진 씨, 그녀가 제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원장실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안았죠.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저는 주소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동네의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깔끔했어요. 프런트에서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5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305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문이 열렸어요. 그녀였습니다. 간단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풀어내렸고요. 화장도 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왔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그녀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죠.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석진 씨, 저도요. 지은 씨, 그녀가 제 품으로 걸어왔어요. 저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2주 만에 입맞춤. 뜨거웠죠. 석진 씨, 네. 오늘 밤은 우리의 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였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트럭 뒷좌석보다 훨씬 넓고 편했죠. 하지만 감정은 그때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석진 씨,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네, 지은 씨. 이제부터 2주에 한 번씩 여기서 만나요. 네,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해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우리가 만난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석진 씨만 믿을게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밤 우리는 그 호텔에서 만났어요. 매번 같은 방이었죠. 305호.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됐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어요. 61세 포크레인 기사도 53세 병원 원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만 있었죠. 저는 매일 현장에서 일했어요. 포크레인을 운전하고 팀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죠. 토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61세 남자가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준비를 잘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빠 3천만 원 덕분에 결혼식장 예약했어요. 아들이 기뻐하며 전화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제 목소리도 밝았죠. 지은 씨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관계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위험 신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들렀을 때였어요.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강석진 씨, 요즘 자주 오시네요. 아, 내 아들 허리 체크 때문에요.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원장님이 직접 보시던데요? 보통 환자는 저희가 먼저 보는데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서요. 아들 수술도 받았고. 아, 그렇군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불안했어요. 간호사들이 눈치챈 것 같았죠. 지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녀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2주 후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병원은 이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간호사들이 눈치챌까 봐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만 만나요. 그녀가 아쉬워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약국에 들렀어요. 소화제를 사러요. 그런데 약국을 나오는 순간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얼굴을 들었죠.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은 씨 딸이었어요. 병원 원장실에 걸려있던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죠. 의대생이라고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서둘러 대답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잠깐만요.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녀가 병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걸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지은 씨 딸과 마주친 겁니다. 다행히 못 알아본 것 같았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지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딸분을 봤어요. 뭐라고요? 그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국에서 우연히 부딪혔어요. 다행히 못 알아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병원에 자주 와요. 방학이라서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요. 네. 석진 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아닙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위기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식장 계약금을 내러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지은 씨 병원 근처 은행이었죠.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그녀가 보였습니다. 지은 씨 딸이었어요. 그녀가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돌아섰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번에 약국에서 그녀가 저를 알아본 겁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혹시 우리 병원 환자세요? 아, 예전에 제 아들이 수술 받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원장 딸이에요. 한수진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했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아, 은행 업무 보러요. 그렇구나. 그럼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녀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2번이나 마주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 딸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 씨에게 급하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또 딸분을 만났어요. 뭐라고요? 그녀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병원 앞에서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대화도 했고, 무슨 대화를? 제 아들 환자였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의심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번이나 마주친 게 우연치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분간 병원 근처는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호텔에서만 만나요. 그것도 더 조심해서. 네, 지은 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 씨 딸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하고 있는 게 느껴졌죠. 이대로 가면 우리 관계가 들킬지도 몰랐습니다. 2주 후 호텔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뭐요? 엄마 요즘 밝아졌다고. 누구 만나냐고. 제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물어봐요. 지은 씨, 괜찮아요. 아직은.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더. 알겠습니다. 저도 그녀 손을 꽉 잡았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언젠가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날이었어요. 지은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석진 씨, 수진이가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요? 우리 관계 알아버렸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대요. 석진 씨랑 주고받은. 지은 씨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안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들켰습니다. 지은 씨 딸이 알아버렸어요. 61세 포크레인 기사와 53세 병원 원장의 관계를. 이제 끝인 걸까요? 이틀 후 지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호텔로 와주세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만나야 했죠. 토요일 저녁 호텔 305호.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들어와요.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어떡하죠? 석진 씨?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딸 수진이에게 저와 석진 씨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백했어요. 석진 씨라고, 민우 아버지라고, 61세 포크레인 기사라고. 그래서 수진이가 말했죠. 엄마 미쳤어? 환자 보호자랑 사귀는 거야? 의사 윤리 위반이야. 면허 정지될 수도 있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61세 포크레인 기사?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병원 망하면 어떡해? 그렇게 소리쳤어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가 깜짝 놀라 문을 받습니다. 누구지?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었습니다. 지은 씨 딸, 28세 의대생.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수진아, 어떻게 여길? 엄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걱정돼서. 엄마가 호텔에 있길래. 수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맞죠? 네. 강석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수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죠? 3천만 원 받아갔잖아요. 수진아. 지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환자 보호자가 의사한테 접근해서 돈 받아내고. 이건 윤리 위반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먼저 거절했습니다. 지은. 아니, 원장님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그런데 아저씨. 네.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저를 계속 봤어요. 분명히. 어디서?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잠깐. 이 얼굴. 15년 전. 뭐? 15년 전. 지리산 공사장에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졌을 때 포크레인 타고 내려와서 구해주신 분. 그분이 아저씨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만. 혹시?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맙소사. 지은 씨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석진 씨,
그게 정말, 네. 15년 전입니다. 지리산 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경사면 무너지는데 13살 여자아이가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구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아저씨는 괜찮다고 그냥 가셨어요.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제 생명의 은인. 수진이 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저를 봤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지금 없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인이신 건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른 문제예요. 의사 윤리는 지켜야 해요. 환자 보호자랑 사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아, 제발. 지은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석진 씨를 사랑해. 알아요, 엄마. 엄마 행복한 거 봤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밝아졌어요.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이 망하면 어떡해요? 의사 면허 정지되면 엄마가 평생 애쓰신 건데. 괜찮아. 안 괜찮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은 씨가 딸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엄마, 왜 왔어요? 수진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서.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수진아,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너만 구한 게 아니야. 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구해주셨어. 석진 씨가. 무슨 말이에요? 3개월 전 산사태 있었잖아. 벤츠가 도로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그 전에 석진 씨가 포크레인 타고 경사면 내려와서 구해줬어. 바로 밑이 계곡이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엄마는 차랑 같이 떨어졌을 거야. 그분 아니었으면 엄마 지금 없었을 거야. 너처럼.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5년 전에 나, 지금 엄마. 2번이야. 2번이나 우리 가족 목숨 구해주신 거야. 지은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분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행복해. 정말 행복해. 석진 씨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야. 제발,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2번이나 생명의 은인이신 줄. 괜찮아. 너도 걱정돼서 그런 거 알아. 하지만 조심하세요, 엄마. 병원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행복하세요, 엄마. 고마워, 수진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호가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이름은 태준이. 아빠, 손주 보러 오세요. 아들이 기뻐하며 전화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갔어요. 작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61세 할아버지가 됐어요. 어이구,
우리 태준이.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눈물이 났어요. 아빠 오세요? 아니다. 그냥 기쁘구나. 저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포크레인을 몰고 일했습니다. 지은 씨는 병원을 운영했죠. 겉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2주에 한 번, 토요일 밤이면 호텔 305호에서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은 씨, 이것 좀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주 사진이었죠. 어머, 태준이 너무 이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 씨 덕분입니다. 결혼자금 주셔서 우리 손주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우리 손주예요, 석진 씨. 제가 도운 거니까. 지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더 고마워요. 2번이나 생명 구해주시고 사랑까지 주시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지은 씨, 이대로 평생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저도요. 그럼 됐어요. 지금이 행복하면 61세 포크레인 기사, 53세 병원 원장. 우리는 계급도 나이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걸 묻지 않더군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해도 괜찮았어요. 우리만 알면 됐으니까요. 비밀이어도 행복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만나지만 충분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61세 포크레인 기사 강석진과 53세 병원 원장 한지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리산 산사태에서 시작된 운명. 15년 전 딸을 구하고 지금 엄마를 구한 남자. 2번의 생명 구조가 사랑으로 꽃피웠습니다. 나이도 계급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사라졌으니까요. 비록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순 없지만 그들만의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61세 남자의 뒤늦은 사랑, 53세 여자의 2번째 설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뒤늦은 사랑이 찾아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가슴이 뛴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